2006년 12월 25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돈 월러 부부는 모처럼 가족이 한데 모이는 성탄절에 아직 집에 오지 않은 아들 라이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8살의 라이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자친구 헤더와 피닉스에서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인 23일 아침에 아들과 통화하면서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여자친구를 소개하겠다며 헤더까지 함께 오기로 약속했습니다. 부모는 25일 낮부터 아들에게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까지 오겠거니 하며 기다렸지만 약속한 시간이 되어도 전화조차 안 되고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초조해진 던 부부는 아들과 여자친구가 동거 중인 집으로 향합니다. 밤 9시경 집에 도착해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부부는 피닉스 경찰에 전화해서 아들과 여자친구의 안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집 앞에 도착했지만 집에 들어가려면 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며 1시간가량 지체됩니다. 부모가 집에 들어갔을 때 현관 입구에 쓰러져 있는 아들 라이언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왼쪽 눈이 까맣게 멍들어 있었고 피가 말라붙은 채 잠이 든 듯 보였습니다. 경찰이 흔들며 말을 걸자 그는 신음을 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선 경찰은 방 안에서 피투성이의 라이언의 여자친구 헤더 칸 또한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고 머리에 총상이 나 있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라이언의 검은 눈을 보고 연인 사이에 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헤더가 라이언의 눈을 주먹으로 때리고 라이언은 보복으로 그녀를 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라이언에게 계속 말을 걸며 일으키자 그는 마치 잠에서 깨는 것처럼 일어섰습니다. 밤 11시경 범죄 현장을 보고 수사관들은 라이언 월러가 용의자라고 생각했고 조사팀이 출동해 현장을 조사하는 동안 라이언은 경찰차의 뒷좌석에 감금돼 있었습니다. 그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경찰서로 옮겨집니다. 신문실에서 라이언은 고통스러워했지만 그의 얼굴에만 멍과 핏자국이 있었고 다른 외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라이언의 말투는 어눌했으며 피곤하다며 잠을 자고 싶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한 형사는 그가 뇌 손상을 입은 사람처럼 보인다고 했지만 담당 형사였던 폴 갈트는 이 말을 무시했습니다. 폴은 라이언이 헤더를 죽인 게 분명해 보였기에 그의 자백을 기다렸지만 라이언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폴은 그의 자백을 받으려 강압적인 태도로 압박했고 진실을 말하면 쉴 수 있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결국 라이언은 형사에게 리치 카버와 그의 아빠가 총을 쐈다고 말합니다. 리치는 그 집에 살던 전 세입자인데 오늘 아침 갑작스레 집에 들어와 자신을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폴 형사는 라이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여자친구 이름과 나이를 잘못 말하는가 하면 라이언이 졸업한 고등학교도 틀리게 말했고 진술이 오락가락했기 때문에 리치가 범인이라는 이야기 또한 믿지 않습니다. 총을 쐈다면 판피가 보여야 하는데 라이언이 쓰러진 자리 근처에선 나오지 않았습니다. 라이언은 눈에 총을 맞았다고 말했지만 형사는 만약 눈에 총을 맞았다면 당신은 이미 죽어서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며 진실을 말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아침 6시가 되어갈 때 라이언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고 그제야 구급 의료진에게 진료를 요청해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병원에서 라이언의 부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머릿속에 총알이 박혀 있다며 너무 오랜 시간 지체했기 때문에 치명적인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긴급 수술을 해야 했지만 라이언의 얼굴이 부어 있었고 총알이 맞은 부위에 감염이 생겨서 바로 수술할 수 없었습니다. 라이언은 귀 뒤쪽과 왼쪽 눈에 총을 한 발씩 맞았는데 머리뼈 일부가 부러졌고 코와 눈을 통해 들어간 총알은 부비동과 뇌를 찔렀습니다. 뼈와 금속 덩어리가 천천히 뇌로 들어갔고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마침내 수술할 수 있었고 그는 35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라이언의 아버지는 경찰과 함께 아들의 집을 살펴보면서 평소 아들이 아끼던 고가의 기타들과 컴퓨터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됩니다. 라이언은 어릴 적부터 기타 연주를 좋아했고 진로 또한 연주가의 길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고가의 기타와 컴퓨터로 직접 작업했기에 그가 가진 것 중에선 가장 비싼 것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신문 중에 들은 리치 카버의 이름을 떠올렸고 그제야 그의 신원을 조회했을 때
라이언의 진술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치는 이미 절도, 강도, 폭행 등의 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2000년에 강도질을 하다 칼을 휘둘러 사람을 다치게 했고 무장 강도 혐의로 4년을 징역 살고 작년에 출소했습니다. 이때까지 라이언과는 연결고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은 12월 30일 리치를 체포해 신문했고 그는 경찰에 순순히 자백하며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범행했냐는 질문에 그는 아버지는 상관없다며 혼자 저지른 것이라 했습니다. 리치는 원래 사건이 발생한 집에서 친구 에릭과 동거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둘은 심하게 싸워 리치는 집을 떠났고 집값이 부담됐던 에릭은 새로운 룸메이트를 구하는 광고를 냈습니다. 이때 부모님의 집에서 독립하려던 라이언이 광고를 보고 에릭이 사는 집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라이언이 집에 들어오던 날에 리치가 아직 남아있던 자신의 짐을 빼러 그 집에 들렀습니다. 리치의 아버지 레리도 아들의 짐을 나르러 함께 들어왔습니다. 라이언과 리치 부자는 어색하게 마주했고 간단히 이름과 인사만 나눈 뒤 리치는 자신의 짐을 챙겨 떠났습니다. 이사 후 에릭도 얼마 안 가 떠나면서 라이언은 혼자서 살게 됩니다. 당시 라이언에겐 사귄 지 몇 달 안 된 3살 연상의 여자친구 헤더 칸이 있었고 둘은 동거에 들어갔습니다. 리치가 이사한 집은 라이언의 집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11월 말쯤 라이언은 집 마당에서 리치를 봤는데 그는 당시 기르던 이구아나가 집을 나갔다며 라이언의 집 주위를 돌고 있었습니다. 라이언은 잘 찾아보라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날을 제외하면 그들은 전혀 접점이 없었기에 라이언에게 원한을 가질 동기는 없었습니다. 리치는 진술서에서 라이언에게 원한이 전혀 없었으며 단순 절도 목적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라이언의 이삿날 자신의 짐을 치우면서 라이언의 짐 속에 고가의 기타와 컴퓨터가 있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리치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 영향으로 범죄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레리 또한 절도, 강도 전과가 상당했고 감옥을 죄지처럼 드나드는 아버지 탓에 어머니는 리치를 남겨두고 캘리포니아로 떠나버렸습니다. 리치는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범죄를 배웠습니다. 그는 라이언의 기타와 컴퓨터 등을 훔칠 생각을 합니다. 대개 크리스마스엔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자취생들이 많아서 라이언 역시 그러리라 생각했고 빈집을 터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25일 아침 라이언의 집에 도착한 리치는 현관문 손잡이에 접근했고 자연스럽게 키를 넣어 열려고 했습니다. 그는 이사 후에도 열쇠를 갖고 있었기에 이 집을 터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하지만 리치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가 손잡이를 돌리기 전에 이미 현관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안에서 문을 연 사람은 다름 아닌 라이언이었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고 리치는 라이언을 밀며 집 안으로 들어섭니다. 당황한 라이언의 얼굴에 총알을 2번 발사했고 라이언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의도치 않은 살인에 리치도 당황했지만 서둘러 값비싼 물건들을 챙기려 합니다. 방으로 들어서자 리치 앞에 젊은 여자가 놀란 듯 서 있었고 그는 다시 한번 총알을 발사해 라이언의 여자친구 헤더를 살해했습니다. 처음 저질러 보는 살인에 제정신이 아닌 채로 물건들을 들고 나왔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진술을 듣고는 2명이나 살해하고도 물건들을 갖고 나왔다는 부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라이언의 진술처럼 범인은 2명일 확률이 높았고 경찰은 레리의 신원을 조회해 화려한 범죄 경력을 봤을 때 비로소 그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레리는 이미 캘리포니아로 도주한 후였습니다. 그는 리치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아내에게 살해 사실을 털어놨고 아내는 대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레리 또한 그날쯤 아들 리치와 함께 현장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부자는 서로 자신이 쐈다고 주장했기에 실제 헤더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2008년 판사는 리치에게 1급 살인과 1급 살인 미수, 절도 등의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그의 아버지 레리에게는 1급 살인, 1급 살인 미수와 강도 혐의로 아들과 마찬가지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간신히 수술을 받고 태어난 라이언은 죽을 때까지 부모에게 의지해야 했습니다. 부모는 경찰이 아들을 병원에 먼저 데려갔다면 그렇게 후유증이 심하지 않았을 거라며 담당 형사와 경찰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라이언은 10년 동안 수십 차례 머리 부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발작을 겪어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다 끝내 2016년에 사망했습니다.